거래선에서 수금을 해올 때 대금 지급을 한꺼번에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실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할 때 보면 이제 수금을 해오잖아요. 수금을 해오는데 보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다 주겠다. 마지막에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경험칙상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경우에 우리 쪽에서 그죠? 리스크를 안고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계속적인 거래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또 서로 간에 또 이런 걸로 해서 보면 또 관계가 악화되기는 그죠? 악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영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 방침상 저희도 뭐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보면 계약금 20% 정도,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30%,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가서 보면 세 번에 나눠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은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한 번에 주겠다, 나도 돈을 받아서 한 번에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거래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한 번에 물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에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에 쭉 빼면 그 단기 수익률이 10%다. 그럼 1,000만 원 팔면 100만 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한 거래선에도 우리가 보면 부실화가 생겼다. 정말 돈 다 못 받아버렸다. 그죠? 1,000만 원 못 받았다면 얼마 파셔야 되는 거죠? 1억 더 파셔야 되는 경우죠.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이거 갖다 참 곤란한 경우죠. 영업하면서. 그죠? 계속 주장한다 하면 그걸 갖다 우리가 수용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룰, 그죠? 규칙들을 못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거래선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 나올 때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20%, 우리가 기성고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질 때 올라가는 그런 개념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 저희가 돈을 이렇게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보면 어느 외상값도 주고 이런 게 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받고요. 중간에 그죠? 30% 정도 받고 이렇게 50% 나중에 그 추후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선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부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선들이 이제 부실화가 되다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따져보면 그래도 보면 우리 보면 매출 원가의 한 70% 정도 된다. 그죠? 근데 거의 뭐 한 60% 정도까지 받았다 그러면 일부는 그죠? 손해가 나더라도 뭡니까? 전체 손해가 나진 않는 거죠. 리스크가 그만큼 경감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래선들이 사실은 보면 제일 관리하기 어렵고요. 간혹 또 그런 거래선 있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깔고 간다고 돼 있잖아요. 외상값을 갖다가 그냥 미수금 갖다 전액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뭡니까?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2달치 일부분 계속 그냥 밀려놓는 거죠. 거기다 계속 엎어가면서 받고 이렇게 뭐 선입선출식으로 미리 한 거 받고 나중에 거 물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거래가 아니지만 또 거래 관행 자체가 또 우리 업계에서 그런 거래 관행이는 우리 보면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최소한 그죠? 우리가 안전책, 채권 보존 조치는 갖다 우리가 보면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 같은 거는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정보 취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언제? 그때 저희들이 보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보면 계약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계약 단계, 아니면 그 다음번이라도 뭐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 자산이 있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딴 데서 받을 돈,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는 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도 보면 딴 데서 돈을 받을 게 있죠, 채권. 그걸 나중에 채권 감면한다든지 보존 조치. 또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보면 내가 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물건, 창고에 있는 물건, 이런 거. 나중에는 우리가 보면 가압류에서 보존 조치해서 집행권은 판결만 받아서 승소되면 경매에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그래서 부동산과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그래서 봐야 될 게 보면 상대방의 그죠?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에 대한 사업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띄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건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보면 그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볼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가압류 들어가고 민사소송 들어가야 되는 건데 미리 그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뭡니까? 담보는 확보하지 않았지만 확보해볼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잘 그죠?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 부분을 갖다 우리가 수용하면서 우리의 안건, 그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어필하고 주장해서 우리 내 관리 내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